중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육지로는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경선의 길이만 22,0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주변 국가들과 지속적인 국경 분쟁을 해오고 있으며 그중 베트남과 인도와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62년 인도와 전쟁을 벌였던 지역은 수천 미터의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웬만한 차량은 진입하기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인도군은 수송기를 이용해 AMX-13 경전차를 공수하여 중국군을 상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지역은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나무가 많아 제대로 된 길을 찾기 힘들고 소규모 하천들이 있어 육중한 주력 전차는 기동하기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곳에 62식 경전차를 투입시켰습니다. 기존 59식 전차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전체적인 크기를 축소시킨 버전으로 주포의 크기를 작게 했으며 전면 장갑은 50mm에 불과했기 때문에 방어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62식 경전차는 베트남군의 RPG-7 대전차 로켓이나 중기관총 등의 큰 피해를 입어 작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경전차는 험난한 고산지대나 정글 지역에서 우수한 기동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만큼 방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경전차의 성능은 전투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은 62식 경전차를 1400여 대 생산하여 운용했지만 이 전차의 빈약한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 대대적인 개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선 주포를 85mm에서 105mm 저반동포로 교체하였고 엔진을 430마력에서 520마력으로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반응장갑과 연막탄 발사기를 장착해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2식 경전차의 개량형은 기본적으로 부실한 차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육군에게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09년 중국은 기존 62식 경전차가 점차 노후화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경전차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중국 내의 기존 경전차를 교체하면서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서방의 주력 전차를 구입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GTQ-15라는 제식 명칭을 받은 이 새로운 경전차는 2019년 중국의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이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62식 전차의 무게가 21톤이었는데 15식 전차는 무게를 35톤으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경전차는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장갑을 추가하지 못해 방어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무게가 무거워지면 접지압이 높아져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중국이 새로운 15식 전차의 무게를 35톤으로 무겁게 한 것은 동력 체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식 전차의 엔진은 8기통의 8V150hb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99식 주력 전차의 12기통 엔진을 줄인 것으로 여기에는 기존 터보 장치의 직렬로 연결되는 추가 터빈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평소에는 88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지만 고산 지역에서 작전하거나 험지 탈출을 위해 순간적인 급가속이 필요할 때에는 터빈을 작동해 1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의 장착으로 15식 전차는 노상에서 시속 70km, 야지에서는 시속 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450km,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650km까지 항속거리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5식 전차의 차체는 전형적인 전차의 차체 형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전차들이 보병 전투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매우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 보병 전투차가 후방의 병력을 탑승시키기 위해 엔진과 변속기, 그 밖의 동력 체계들을 차체 전면에 배치시켰는데 이는 차체의 핵심 장비들을 피탄의 위험성이 높은 전방에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력의 증강은 필연적으로 중량과 개발 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에서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선 엔진의 흡기구조 용량을 키워 공기를 최대한 많이 빨아들여야 하는데 보병 전투차는 실내 용적 확보를 위해 동력 계통이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있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5식 전차는 다른 나라의 경전차들과 달리 전형적인 전차의 형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식 전차는 방어력 강화를 위해 무게를 늘리면서도 급경사나 연약 지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지압을 낮추기 위해 광폭 궤도를 장착했으며 로드휠의 간격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리고 유기압 서스펜션을 사용해 험지기 동시에도 접지압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차체의 자세를 높이거나 낮추어 한계각도 이상의 발사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5식 전차의 공격력입니다. 주포는 105mm 강선포로 중국이 영국의 L7 105mm 포의 설계 기술을 입수해 제작한 것으로 철갑탄을 발사하면 2000m 거리에서 RHA 220mm 이상의 관통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러시아제 기술을 도입해 제작한 GP-02 포발사 유도포탄은 레이저로 유도되며 최대 5000m 거리에서 이동 중인 차량 또는 저속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탄약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총 38발의 포탄을 전차 내에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무장으로는 7.62mm 동축기관총이 있고 포탑 후방에 12.7mm 중기관총과 35mm 고속유탄 발사기가 조합된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가 설치되었으며 여기에는 야시경도 장착되어 있어 전차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로도 사용됩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차장과 포수의 독립조준경으로 구성되며 3km 밖에서 표적을 식별할 수 있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고해상도의 열영상 모듈을 갖추고 있어 주야간 정밀 교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5식 전차의 방어력입니다. 중국은 15식 전차의 전면 장갑이 2000m 거리에서 105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차들이 방어력을 전차의 전면에 집중시킨 반면 15식 전차가 운용될 작전 지역은 높은 고산지대와 습지, 정글 지역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근거리 매복 공격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아 전방위 방어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차체의 전면과 측면에는 반응 장갑 블록을 설치했으며 포탑의 측면에는 슬레다머와 수납 공간을 겸하는 중공 장갑을 추가했습니다. 중공 장갑은 장갑과 장갑 사이에 공간을 두어 성형 자객탄을 명중되어도 바깥쪽 장갑은 뚫리게 되지만 그 이후 메탈 제트가 집중되지 못하고 확산되기 때문에 관통력이 떨어져 안쪽의 장갑은 뚫지 못하게 하는 방어체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이저 조준, 경보장치, 연막탄 등을 이용하는 소프트킬 능동방어체계, 그리고 양압장치와 에어컨이 포함된 MBC 능동방어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15식 전차의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방어력 강화 구조는 중량이 제한되는 경전차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어력 강화는 중국이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한 경전차를 포기하고 주력 전차와 비슷한 형상을 가진 경전차를 개발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35톤이라는 무거운 경전차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방어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고지대로의 전차 수송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개통된 칭짱철도에는 4000m 이상의 고지대를 오를 수 있는 특수 디젤 기관차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 열차의 화차당 중량 제한은 35톤 정도이고 중국의 전술 수송기 Y-30의 수송 한계는 40톤이며 전략 수송기 Y-20의 수송 한계는 70톤 정도입니다. 따라서 15식 경전차는 열차의 화차에 한 대, Y-30 수송기에 한 대, Y-20 수송기에 2대가 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15식 전차는 서부와 남부의 국경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전차이면서도 중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방어력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지대인 라다크 지역에 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하자 인도는 이에 대응하여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대의 경전차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21 보병 전투차를 생산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K-21의 차체에 벨기에산 105mm 포를 탑재한 K-21 경전차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15식 전차와 대한민국의 K-21 경전차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